진짜? 그러면 이해가 쉽네.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지금 방송 장악 이슈가 있어? 심하네. 월에요? 월에. 원래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똑똑해 보이고 싶다. 8월 1일 월요일 온유의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장도수 PD. 저는 윤 PD입니다. 오늘 우리 뭐 하지? 오늘은 여의도 아사리판 특집입니다. 우리가 아사리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게스트 한 분을 모셨잖아요. 장도수 윤 PD 피셜 최고의 국회 기자. 국회자랄. 근데 지금은 국회 출입 안 한 지 일주일 정도 된. 그 정도면은 봐줄 수 있어.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도 익명으로 할까요? 익명으로 하고 싶다. 아니요. 그럼 봉 기자라고 해요. 익명으로 봉 기자라고. 그래요? 국회에 7년 반 있었던 봉 기자입니다. 봉 기자. 네, 봉 기자. 오늘 좀 더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려나 봐. 익명으로. 네, 완전 신나는데요? 익명으로. 저 익명하니까 신이 나요. 우리가 질문을 미리 만들었잖아. 나랑 작가님이랑 원래 윤 PD도 질문을 냈어야 되는데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질문조차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입니다. 나랑 작가님이 평소에 국회 뉴스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우리 봉 기자한테 보내드렸고 봉 기자가 정리를 해서 오늘 우리한테 특강을 해주기로 한 거지.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근데 너 이 특집이 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난 옛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저는 원래 궁금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네가 막 무슨 원구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 전하면 내가 야, 근데 원구성이 뭐야 이러면 설명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짜증나는 거야. 내가 왜 질문하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왜 질문하지? 이런 생각이 난 드는 거야. 근데 막 그런 거 안 궁금해? 뭐 여성 의원이 뭐 법안 발의했다 그러면 국회 여성 의원이 몇 명이나 있지?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게 안 궁금해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너 그렇게 순응하면서 살면 안 된다 세상을?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려다보다 탐구적으로 네가 살아갈 세상을. 어쨌든 제가 오늘 그 봉 기자님도 반말로 하는 거예요? 봉 기자 반말해요 우리한테. 그래. 우리 오늘 반말하는 우리 다 친구 거라서. 먹고 하자. 좋아. 온유래.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당대표하고 원내대표의 차이가 궁금할 수 우리가- 있잖아. 맞아. 그래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이준석 당대표 자리가 뭐 직무대행, 월위냐 사고냐. 뭐 이런 거 했건. 그리고 누구야 그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권성동이 뭐 원내대표인데 당대표를 노리고 있고 막 이런 얘기했다? 아니 그렇게 심도 깊은 얘기를 이미 다 했네? 근데 심도 다시 깊은 원내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야? 원내대표는 뭐고 당대표는 뭐가 맞아. 더 근데 세고 모를 약간 수가 이런 있어. 응. 사실 국회 2015년 1월에 처음 갔는데 제일 모르겠는 게 원내대표였어. 쉽게 얘기하면은 당대표는 뽑을 때 전당대회라는 걸 하거든. 근데 전당대회라는 걸 전당대회 하는데 할때 그 맞아 그 전당대회야. 근데 전당대회를 할 때 국민들하고 당원들이 같이 투표를 해.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당원이 아닌 국민도 투표를 해. 맞아. 근데 그 비중에 대해서는 맨날 싸워. 당원들하고 국민들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 그 괴리를 좁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그 일반 국민의 비중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맞아, 왜냐면은 나경원이 당원에선 더 높았으니까. 훨씬 높았어. 맞아. 너 되게 똑똑하다. 이거 언제적 얘기야? 나 왜 전혀 모르겠어. 작년 6월에 전당대회 했으니까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을 때라 뉴스 하나도 안 봤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는 약간 원동력이 된 거지. 당원한테는 조금 그 선호하지 않는 그런 후보였지만 일반 국민들이 하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당대표고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도 같이 뽑아. 최고위원은 뭐 하는 거야? 당 지도부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총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모여서 최고위원. 맞아. 최고위원회에는 그러니까 그냥 지도부 뭐라고 할까? 학생회장단? 학생회장단. 반장, 부반장. 맞아. 당대표, 원내대표 또 뭐가 있어? 최고위원회라는 게 있어. 최고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9명으로 구성돼 있어. 무슨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전설의 무슨 회에서 막 결정한다 뭐 이런 거 느낌으로 9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최고위원 6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배지가 있어야 돼? 아니야. 이준석 대표는 없잖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뽑아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거치게 되면은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되는 거고. 원내대표는 배지 있어야 되지. 근데 표현이 있어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짱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 약간? 맞아. 그 당대표와 그거의 차이가 원내대표는 선거를 따로 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뽑아. 그러니까 누가 뽑느냐의 차이인 거지. 아까 당대표는 국민들하고 당원들이 뽑았잖아. 그럼 이준석 당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으면 이준석은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조금 된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들끼리 뽑은 거구나. 의원들끼리만 뽑은 거지. 그래서 원내의 원내가 일을 관장하는 원내. 거야. 알겠어. 음. 표정 뭐야? 그 저 다 알고 있어서 질문을 난 하지 않은 거다. 그러네. 막 너다 그런 알고 느낌이네. 있었어? 그래서 원내대표가 2등이야. 아 당대표가 1등이야? 당대표가 1등이고 왜냐면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본 거잖아. 아 그럼. 그리고 업무의 영역 자체도 훨씬 넓어. 음. 당의 전반을 다 이제 총괄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1등이고 원내대표는 2등이야. 그래서 기사에 보면은 투톱, 당 투톱 간 이견 뭐 이런 기사들 많이 있어.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거냐면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의견이 다르다 이럴 때 당 투톱 간 이견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야. 나 너무 후련해. 얘 표정 봐 진짜. 뭔데? 아,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쉬운 거 이런 거야? 왜 자꾸 배지 타령을 하지? 아니 궁금하잖아. 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당대표 할 수 있나 이런 거 알았어? 근데 국회의원들이 보통은 많이 되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된 게 이제 이례적인 거야. 소위 말하는 기사에서 조직력이라는 표현 쓰는데 그 조직력이라는 걸 보통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나를 지원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이준석 대표의 캠프에는 당시에 86년생, 90년생 실무자 2명 있었고 2명밖에 없었고 캠프 자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캠프에 막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의원들이 막 수십 명, 막 1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 근데 이준석 대표는 2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문제가 최근에 됐었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있잖아. 아 그 오른팔. 이 사람이 나중에 대변인격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실무진 2명 그리고 약간 당협위원장격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급이 높은 사람 1명 정도가 들어와서 3명이서 캠프가 꾸려졌거든. 그러니까 순수하게 거의 여론전하고 SNS 이런 걸 가지고 이긴 거지. 조직력 대단하긴 대신에. 하다. 굉장한 역사인 건 사실이야. 온유래. 지난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러니까 민주당 당대표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이라고 하면 되나? 당대표 직무대행.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대체 이 교섭단체 연설 같은 거는 왜 때문에 하는 것인지 싸우려고 하는 것인가? 교섭단체라는 거는 그 표현의 의미가 있어. 교섭한다 그러잖아. 뭔가를 교섭한다. 그러니까 무슨 협상하고 이런다라는 의미에 가깝잖아. 교섭단체라는 거는 국회 안에서 국회 현안을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거야. 즉 정당이 되는 거지. 근데 무작정 다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너네 국회의원들 20명은 데려와라 정당한테. 20명 이상 있으면 교섭단체가 되는 거야. 그럼 소수 정당은 못해? 못하지. 교섭단체가 아니야. 비교섭단체야. 그럼 무소속 의원들은? 그냥 무소속이지. 못하겠지. 그건 정당도 없는 거지. 근데 약간 이런 방식은 있었어. 예전에 보면은 전 국회의원 20대이긴 했었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했어. 모자라니까. 무소속들 다 모여가지고 무슨 연합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20석 이상을 확보해서 우리도 교섭할 거야 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근데 지금은 소위 양당 체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이렇게 딱 양분돼 있는 구조잖아. 대체로는. 지난번에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의석수를 많이 확보를 했었잖아. 맞아. 거긴 교섭단체였어. 20석 2석이었구나.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그 다음에 만들어졌었거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그러니까 예전에 새누리당에서 쪼개져서 나왔던 둘이 합쳐가지고 바른미래당 만들었었는데 여기도 교섭단체였어. 교섭단체가 되면 돈도 많이 주거든. 정부에서. 정당에다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 왜냐면 교섭해야 되는 단체니까. 이거 있는 놈 계속 있고 없는 놈 계속 없는 느낌이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선거에서 이겨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주는 거니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정의당은 비교섭 단체다? 비교섭 단체지. 이 교섭 단체들한테 그래서 우선권을 주는 거야. 예를 들자면 원구성 협상 같은 것들 지금
논쟁적인 얘기인데 그런 것들 할 때도 교섭단체에 관해해. 비교섭단체는 그런 권한이 없어. 그거를 교섭할 권한이 없어. 불쌍해. 불쌍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원구성이? 근데 역시 힘이 있어야 되는구만. 역시 힘이 있어야 돼. 진짜. 이거 역시 힘을 가져야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까. 그럼 원구성이 뭐야? 원구성은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거야. 근데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국회가 하는 큰 업무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 국회의 아주 주요한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 또는 감시하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예산안을 짜오면은 이걸 다시 심의해가지고 다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권한, 그러니까 예산권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늘 행정부의 일들을 감시를 하는 거야. 근데 감시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잖아. 행정부는 너무너무 넓잖아. 그치 뭐 문체부 있고 막 통일부 있고 막 맞아. 이런 거 다 봐야 된다는 거. 의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전공을 나눠준 거야. 너는 이거 해라. 너 얘만 조져 약간 이런 거. 그렇지. 근데 그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 아까 통일부를 예로 들었으니까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회 중에 외교통일위원회라는 게 있거든. 그럼 외교, 통일 관련된 걸 다 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뭐 공사라든가 이런 데들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 관할하고 외교부도 하고 통일부도 하고. 그래서 그 의원들이 다 이걸 관할을 하는데 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있거든. 그러니까 분과의 대장이 있는 거지. 이 대장을 누가 맡을 거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게 원구성 협상이야. 아 조별 모임 할 건데 맞아. 조장 누구 할래? 조장을 이게 아까 얘기한 교섭단체들끼리 정한다는 원구성 거지? 협상이야 그게. 조장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더 좋은 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좀 센 조. 학점 잘 나오는 조가 있나? 아무튼 그런 조를 가져가는 걸 누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는데 센 거가 뭐지? 제일 센 게 법사위원장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원구성 협상이 안 됐었던 거거든. 맞아. 그 뉴스 했던 거 같아. 법사위원장이 왜 세냐면 그래도 다 입법이잖아. 그치, 입법을 입법이니까. 하는 과정이잖아. 법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냥 최종 보스몹 같은 거라서. 맞아. 법사위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가지고 온 법안이 법률 체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중요하네. 되냐, 이게 법이 되냐 안 되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논리적으로 괜찮냐 이런 걸 점검을 하거든. 그럼 의원들은 다 법사위 들어가고 싶어 하겠네. 꼭 그런 건 아니지. 근데, 전문성이 근데 없으면 거기는 그럼 변호사나 이런 법 했던 사람들이 가는 법조인들이 거. 주로 많은데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 도서부 할 사람 이러면은 도서부 막 이렇게 손들고 하잖아. 그 어떤 부 막 미화부 이런 거는 미화부 장가지. 안 하잖아. 그런 것처럼 너무 본인의 의사가 있는 거야? 맞아 있어. 아. 본인이 먼저 1, 2, 3 의견을 지망 내. 써? 원내 대표 너 지망을 쓰나? 지망이 있어. 아, 원내 진짜? 대표 근데 그런 방식은 세세하게 다 다른데 아까 원내 대표가 있다고 했잖아. 의원들이 뽑아준 대장 이 2등 얘가 이제 받아. 얘가 너네들 뭐 하고 싶어? 쭉 다 이거 받아. 엄청난 권력이다. 그런데 막 겹칠 가능성이 높아. 아까 법사위가 다 인기 몰리지 많냐고 뭐. 했는데 사실 법사위보다는 뭐 편한데? 편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에서 힘쓸 수 있는 걸 원해. 그러니까 뭐 아니야. 교통 쪽이나 이런 교문위도 있을 수 있어. 거라면은 뭐 교통하고 부동산 맞아. 관련된 거 다 이런. 자기가 예를 국토 교통 들어서 이쪽으로 현안에 가고 이런 싶다. 게 있어. 학교를 지어야 돼. 지역구에다. 초등학교 그래. 너무 없다고 지역구민들이 맨날 난리인데 학교가 없어.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교육과 관련된 그래요. 상임위를 가고 자기 싶은 지역구. 거고 아니면은 내가 농촌이 막 되게 넓은 그런 지역이야. 바다도 있고 뭐 강원도 이런 지역이야. 그러면 농해수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촌하고 해양 다 관련된 그런 상임위를 가고 싶어 하고 아니면은 나는 이제 뭐 기업에 좀 특정 전공이 있어. 그러면 뭐 산자위라고 해서 산업 관련된 뭐 그런 부서에 갈 수도 있고 조금씩 다 다른데 전통적으로는 국토위나 산자 그 농해수 이런 데가 인기가 많아. 왜냐면 지역구의 진짜? 이슈들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요거는 익명으로 얘기하자면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교도소를 없애고 싶어해. 옮기고 싶어 다른 지역으로. 그게 주요 민원이야. 이러면 법사위를 가고 싶어 하지. 법사위에서 법무부를 관할하니까 그쪽에 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는 배지가 계속 달리는 게 목적이 가장 크다는 거네. 이걸 구성할 때도. 그거는 부정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모든 목적은 그러니까. 생명 연장이야. 그러니까.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야? 물론 그거일 수도 있는데 생명 연장이 돼야지 그것도 할 수 재선? 있다고 재선? 생각하는 거지. 뭐 재선은 두 다 번째니까 그런 거 아니야? 또 다음에 다시 되고 싶다라는 거지 국회의원이. 그게 제일 목표고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국회의원들도 있어. 나만 살면 되니까. 그렇지. 내가 사는데 방해가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한 거야. 야 진짜 정글이다 정글. 야생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있어야지 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치, 거네. 그치. 사실 내가 있어야지. 그치 뭐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다.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어쨌든 과방위를 요즘에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오려고 하던데 대체 원래 과방위가 원래 인기 있는 데인가? 과방위도 상임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우리 소속 아니야? 그래. 그래서 별로 막 이거 근데 언론 인기가- 관련해서 막 얘기해가지고 그랬던 거 아닌가? 맞아. 별로 인기 있는 데는 원래는 혹시 아닌데. 종편 통과시킨 데가 얘네인가?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과학, 기술, 정보, 방송, 뭐야, 통신이잖아. 되게 많지. 진짜 길다. 근데 여기에 방송이 들어가 있고 통신이 맞아.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연합뉴스 이런 데 돼 있고 방송, 지상파 방송 3사, 뭐 종편 이런 데들을 관할한단 말이야. 지금은 소위 방송 장악 이슈 가지고 이걸 가져온 애 만회하는 거야. 아, 지금 방송 장악 이슈가 있어? 심하네. 이것도 또 권성동 선상님이 지금 언론은 다 민주노총이 다 먹었다. 약간 아 진짜 다 그렇게 생각한대? 민주노총 어. 얘기 듣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아, 이분 그래가지고 입이 좀 방정이다. 그래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보통 그런데 왜 신문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신문은 규제 산업이 아니라서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방송사들은 규제가 걸려 있잖아. 예를 들자면은 종편 같은 데에는 승인 이런 재승인 이런 문제들도 있고 지상파들도 다 규제가 걸려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부에서 즉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럼 옛날에 종편 통과시킬 때는 보수당이 많았겠네. 그렇죠. 이게. MB 때 한 거고 물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석수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뭐 상임위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상임위원장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예를 들자면 아 그럼 뭐 말 법안이 나온 올라갈 김에 때. 상임위에서 법안을 올려.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 그 다음이 법사위야. 아, 그래서 모든 것이 본회의 법사위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법사위원장을 최종 수문장 뭐 아까 최종 최종 보스몹이라고 보스. 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걸리는 거야. 왜냐면은 모든 법이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 체계적으로. 아.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체계 작구 심사 이런 표현들이 신문 기사에 보면은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법 체계 그리고 작구라고 해서 문구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단 말이야. 법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다. 전문가들이 보는 거 보통은 다 그래서 법조인들 출신인데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해버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거지. 이건 너네 법적으로 안 맞는 얘기야. 이렇게 해버리면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이거 나한테 공포의 기억인데. 음? 나 국정감사 2번을 치러가지고 그 10월이 되면 어. 공기업들에겐 가장 두려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잖아. 음. 국감 때 의원들이 발악을 한다고 치려고 막 그런 장면 많이 보지 않아? 뭐 만들어 와가지고. 개 꺼낸 거 아닌가? 개똥이? 막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일단 국정감사가 뭐냐? 국정감사가 아까 그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그 맞아. 큰 취지에서 그게 국정감사고 국정을 감사한다라는 거잖아. 아까 전공을 딱 나눴잖아. 상임위원회로 나눠가지고 18개. 지금 그 18개를 11개, 7개로 나눌 거야. 왜? 의석수 따라서 나누거든. 그거를. 민주당이 의석수의 비율을 해가지고 상임위원장 가져가는 조장 가져가는 11개를 거? 민주당이 주고 그게 관례야? 아까 얘기했던? 관례야. 그게 관례고 예를 들자면은 여당이 운영위원장 가져가고 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고 이것도 관례였어. 왜냐하면 운영위 안에 옛날로 치면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 대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당이 보통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건재할 수 있는 권한이 강력하잖아. 그러니까 야당이 여당 견제해라 이런 의미로 법사위원장을 관례적으로 줬었어.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게 깨졌지.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도 갖겠다. 운영위원장도 갖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발해가지고 그땐 야당이었잖아. 반발해서 우리 아무것도 안 가질 거야. 무소유 전략을 썼거든. 그래서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갔었어 그때. 그렇게 8개월을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여론의 압박이 심한 거지. 왜냐하면 혼자 다 하니까. 그리고 일부 법 같은 것들은 법안 같은 것들은 단독으로 처리를 꽤 했거든. 민주당이. 혼자서 처리하니까 여론이 나빠질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부담이 돼서 나중에 합의를 한 게 그러면 대신에 법사위원장 너네 나중에 줄게. 왜냐하면 국회가 4년으로 돼 있는데 2년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나눠지니까
우리가 전반기 했으니까 법사위원장 이거 8개월 지난 시점이었거든. 한 1년 4개월은 우리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너네 줄게 이랬거든 민주당이. 그래서 오케이 합의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 들어와서 11개, 7개로 나눠서 했는데 다시 후반기가 됐잖아.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이거든. 원내대표가 바뀌었잖아.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 전반기 사람들끼리 합의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법사위원장 안 줄래. 약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싸움이 시작됐던 거야 후반기에. 우리 다시 야당 됐으니까. 우리 이제 야당이니까 법사위원장 우리 거지. 전반기 합의는 전반기 너네 전체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거지.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된 거고 지금 일단 법사위원장은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가방위원장이랑 행안위원장을 누가 가져갈 거냐? 어디가 지금 민주당은 둘 다 갖고 싶어해. 아니 갖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민주당의 논리는 이거지. 법사위원장 줬잖아.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이랑 행안위원장 둘 다 줘 이런 거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원래 전반기 우리 준댔잖아. 그러니까 과방위원장이나 행안위원장 중에 하나만 가져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았잖아. 왜? 전반기 후반기가 2년이었어?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어떻게? 나는 그럼 어떻게 상상할 수 있지? 아니야 나 얘기 안 할래. 1년, 너무 바보 1년? 같아. 뭐 2.5년 이 대통령에 맞춰서? 아니? 아니야 나 얘기 안 할래. 아 아니야, 설마 한번 얘기해봐.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아, 너무 짧아. 충격과 공포다.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아 2년 단위로 움직이는구나. 그럼 상임위도 이제 임기 중에 2번 다른 거 할수 연속으로 있는구나. 근데 하는 경우들도 많아. 쭉 한 가지 상임위원회를 쭉 하는 경우도 있고. 야 나는 바뀌기도 여태까지 다른 거는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였는데 이건 진짜 창피하다. 그건 좀 아니야, 심하다. 그거 왜 알아야 돼? 심해. 왜 심해? 아니야, 몰랐대. 쥐는 상반기 하반기라고 해놓고.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아 아니잖아. 예산 짜는 것도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국회가? 그것도 국감이야? 근데 그거는 수시로 하지. 정기적으로 예산이 넘어오는 시기가 있잖아. 그래서 법적으로 12월 1일까지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 정부가 일단 정부안을 짜 예산은. 정부가 우리 이렇게 쓸 거예요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500조 예산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잖아. 500조를 국회 짜. 거치면 줄어들어. 그럼 국회로 가가지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데 뭐 순증했다 맨날 뭐 순감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12월 1일까지 국회가 처리하도록 돼 있고 그게 예결위.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걸 맡기 때문에 예결위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특별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상임위원회 다른 거 하고 있어도 또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결위는 들어가고 싶어 하지. 그래가지고 막 쪽지 예산이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 쪽지로 이거 좀 반영해줘 뭐 이렇게 넣는 그런 것들을 쪽지 예산이라고 하거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지. 막강하지. 그래서 국감은 정기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1년에 한 번 짜듯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무조건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능 같은 거네. 수능? 모르겠어. 그런 거 비유가 아니야?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잘것 같네. 1년에 한 번씩 잘하고 있나 1년에 한 번 감시하는 한다는 건 굉장히 많지 않나? 1년에 한 번 하는 정도. 그냥 건강검진. 아 그래 건강검진. 건강검진 그래. 어쨌든 뭐 왜? 뭐 정확한 그래, 비율을 잘 해봐. 되라고. 아니 잘 되라고 얘네 하는 거니까. 건강 검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트에 갔는지 아니야 안 뭔가 가는지.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차라리 뭐 보면서. 회계감사 이런 거에 가깝지. 그런 거 거는 정기적으로 1년에. 그런 거는 우리랑 거리가 멀어요. 그래. 그럼 그래 건강검진. 건강검진해 너. 건강검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혈압 괜찮은지, 괜찮네. 여기 그러네. 지금 콜레스테롤 막혀 있지 않은지, 정부의 건강을 검진한다. 그럼 어디 애들이 썩어 잘 있지 되는지. 않은지, 맞네 뭐 맞네.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나. 뭐 맞아. 이런 거기서 거. 오진하면은 이제 괜히 자기들 예산 더 넣고 이런 게 헛발 오진이네. 쳐고. 그럼 더 건강이 나빠지겠지. 그치.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근데 왜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을 왜 불려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다 나오긴 하잖아. 나와서 제드래곤도 나와서 립밤 바르고. 나와서 맞아. 막 참고인하고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오면은 쳐들어간다. 이렇게 제재가 있어. 조항은 찾아봐야 되는데 아 근데 벌금도 있고 아니면 또 약간 내 느낌에는 기업 총수들 부르는 게 그 보여주의식 세를 과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 야, 새끼 보여주의식. 뭐 내가 부르면 너 와야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해. 기업들이도 아까 말한 대관 업무가 있는데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그게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안 기업 불려. 총수나 기업 관계자들이 이 국감에 불려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아, 제일 중요한 맞아. 역할 나도 중에 하나야. 그랬어. 그게 꼭 이제 필요한 국회의 힘이고 그리고 약간의 명분도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민들의 대표잖아. 국민들의 대표라서 우리들이 뽑은 거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묻겠다 이런 의미로 부르는 거거든. 그래서 거부하기가 어려운 거지. 백종원도 나왔잖아. 맞아. 여론을 되게 많이 타 근데 예전에 뭐 김진태 전 의원이
동물 같은 것도 막 데리고 왔었거든. 치타 같은 거 뭐 치타? 아니 치타인지 뭐 그런 뭐 지금 역시 정확히 쇼- 맞아, 동물명이 맞아, 기억 안 맞아, 나는데 맞아. 그런 것들을 데려와서 보여주고 이러면 기사가 되기가 좀 쉽잖아.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겠다. 국회의원들 약간 네임드가 아니면 국감에서 좀 튀어가지고 그럼 그게 제일 중요해. 이름 한번 아니 예전 국감에서 국감 박범계, 사사 박범계. 그래 그런 박범계, 거 박범계. 그런 거가 박bun계는 뜨려고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찾았지. 맞아. 아니, 중요한 무대야.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공천 받고 지역구에서 잘 되고 이런 게 1단계인데 다음 단계를 하고 싶잖아. 좀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고 싶잖아.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다음 당대표 주자 김기현 의원 알아? 아는구나. 혜윤이가 얘기해 준 적이 있어. 거의 사람 일반 국민들은 잘 난 모르거든. 몰랐어 사실. 근데 다음 당대표가 되고 싶잖아. 근데 아까 일반 국민 비중은 높다 그랬잖아. 근데 이름 모르면 안 뽑거든 사람들이. 이름도 그치, 모르는데 듣보, 어떻게 듣보. 뽑아. 일단 1순위가 무조건 인지도거든. 어떻게 그게 해서라도.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부고 빼고 다 좋아한다고. 좋아한다. 근데 국감이 굉장히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오디션장 같은 거지. 거기서 한번 슈스케. 재밌는 거 하고 주목받는 거 하고 슈퍼패스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들 좀 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도 준비하고 하는 거야. 똑똑해 보이고 싶다. 선배 이거 궁금했잖아. 임시정기. 아 그래 나 그거 궁금했어. 내가 어. 대관 업무할 때 국회 무슨 자료를 받으면 막 그 임시국회, 어딘 정기국회 뭐 이렇게 써 있었다? 그 뭐야?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10월에 아까 하는 하는 거? 그때 10월은 딱 아니고 원래 9월 달쯤에 협의해서 정해 여야가. 그런데 9월에 대략 하거든. 정기국회는 그때부터 하는 거야. 그게 정기국회고. 근데 임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뭔가 그냥 가끔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짝수달에 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 달에 여야 한 간에 합의를 해. 2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 임시국회 열리면 거의 한 달 단위로 열리거든. 그 우리가 왜 뉴스에서 뭐 필리버스터 같은 거 할 때 보는 그 자리에 앉아서 회의하는 게 임시국회 아니야? 대부분 임시국회야. 근데 임시국회라는 말이 그걸 너무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아니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로 딱 정해져. 그게 대략 한 달 정도로 한 잡히거든. 달 동안 매일 출근해야 돼. 맞아. 그래서 그 회기가 끝나면 예를 들자면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되거든. 회기 안에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뭐 회기 쪼개기다 뭐 이런 전략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 국회에 있는 대부분은 사실 이렇게 보면 돼. 국회법이라는 게 아주 엄밀하지가 않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자기들끼리 다 정해. 다 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회기 쪼개기 전략 이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뭐냐면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야당이 그럼 우리 필리버스터 할 거야, 막을 거야,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임시의 기간을 예를 들면 일주일만 줘버려. 그러니까 뭐, 더 길게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회기가 그만해야 끝났기 되니까.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끝나거든. 그 약간 그 회기가 끝난다 그 문 닫아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여야 간에 합의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일들이 요즘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누가 이 권한을 갖고 있냐면 국회의장이 갖고 있어. 그래서 가지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은 아니지만 지금은 1당은 국회에서 제일 의석수 많은 당은 민주당이잖아. 1당이 국회의장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국회의장 되면 탈당하는 거거든. 아 진짜. 왜냐면 중립을 지켜라 이런 의미로 탈당을 하는 건데 그럼 원래 민주당 사람인 거잖아 평생. 그렇지. 그렇고 끝나면 또 다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부탁하지. 민주당의 원내대표 가서 이번에 열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이라고 해서 자기 권한을 가지고 그냥 열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국회의장 어마어마하네. 국회의장이 열면 와야 되잖아 어쨌든. 오고 안 야당도 오고는 싫어도 자기들 와요. 선택이지만 선택이지. 민주당끼리만 와가지고 법안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지. 예를 들자면 아니면 뭐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많은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의석수는 안 없으니까 되니까. 민주당 사례만 가능하고. 나는 이게 왜 궁금했냐면 이 일을 언제 하나? 요새는 이제 국회 기자들 사이에서도 막 힘들다고 하는 게 상시국회라고 불러 거의. 그러니까 예전에 임시국회라고 해서 가끔씩 국회를 열었는데 맨날 일 안 한다고 맨날 욕 먹었잖아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시국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거의 그 회기 매달 없이. 아니 회기는 있지. 근데 열면 된다 그랬잖아. 매달 열면 돼. 매달 임시국회를 여는 거야. 정기국회 없는 달에도 매달 열어가지고 논의하고 법안 처리하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국회는 열려. 근데 말한 대로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상당 기간 국회가 안 열릴 수 있는 거지. 이번처럼. 지금 국회는 열렸어.
그러니까 요거는 여야 간에 지금 합의를 했거든. 근데 합의할 때도 이런 거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합의가 안 됐으니까 우리 안 할 거야 이렇게 버티다가 근데 너무 욕먹잖아. 국회 일도 안 하고 근데 국회는 뭐 빈손 뭐 맨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원구성 협상은 너무 힘들지만 왜냐면 의견 차이가 심하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대정부 질문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런 건 해야 되잖아. 원래 하던 거니까 이거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럼 본회의 열어서 이거 먼저 하고 있는 거야. 본회의는 뭐야? 본회의가 법안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해. 10명 이상 모아야 되거든. 발의를 해. 그러면 이제 그게 관련된 상임위로 가. 상임위에 가면 이제 조그만 위원회라고 소위가 또 있어. 소위에서 통과가 되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통과가 되면 법사위로 넘어가. 법사위 통과가 되면 그 다음이 본회의야. 본회의에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땅땅땅도 하고 하는 그게 거고. 이제 임시국회 회기 때 하는 일인. 그렇지. 본회의가 항상 마무리 단계야. 그런데 법안만 처리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고 정부한테 질문도 하는 대정부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그것도 본회의에서 해.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던 그 법안 올라가서 찬반 뭐 맞아. 무효 불 끄고 막 하는 이런 거. 그게 그건 다 본회의라는 본회의야. 거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어쨌든 원구성이 이렇게 안 돼서 계속 이 사람들이 쉬어도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다. 의원들은.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세비는 1,285만 원. 뭐야? 왜, 월에? 월에 월에요? 월에. 원래 1억 5천 정도 되잖아. 1억 5천. 그러면 저렇게 돼? 그러니까 세전에 1,200이 돼? 그런가 보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아 그럼 만약에 국회가 안 열렸어. 그래도 받는다는 것이지. 맞지? 어. 근데 국회 출입했을 때 보면 아니 많긴 많은데 근데 어쨌든 그럼 이 세비에서 어. 자기들의 보좌관 돈도 주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줘? 1억 그러니까. 5천 가지고 그러니까. 9명 어떻게 줘?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만 이거라는 보좌관 거잖아. 돈은 누가 줘? 다 당비로?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야. 국회의원도 세비라고 부르잖아. 세금으로 아. 다 주는 거야. 그러면 보좌관들도 보좌관 막 한두 명 쓰는 데도 있고 막 9명 쓰는 데도 있고 이런 거 있어? 아니 그건 다 채우지. 웬만하면 물론 가끔씩 채용 안 하는 넘을 의원들도 순 있는데 없구나. 넘을 순 없고 구성이 이렇게 돼 있고 보좌관 연봉도 거의 1억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 연봉이 엄청 많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국회의원은 지원되는 게 연봉 말고도 많아. 기름값 같은 것도 다 나오지. 그리고 운전해주는 사람도 이제 그러니까. 9명의 보좌진 중에 1명을 임명을 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은 그 세전에 세비 응. 1,285만 원 받고 기름값 받고 뭐 출장 가거나 할 때 KTX비 이런 거 그래, 비행기 비행기도 다 뭐 되고 저기 KTX도 다 권성동 되고. 해외 갔다 왔을 때 다 아, 받고 법카 쓰겠지 또. 법카도 쓰지 않아? 따로야? 아니 법카는 없고 후원금 카드 있지 후원금. 그러니까 그거 쓰겠지. 아니 근데 여의도에서 기름 넣어봤어? 진짜 최악이 제일 높잖아. 그래서 여의도. 비싼 거야. 그러면은 걔들도 이제 야 어차피 얘네들은 다 야, 와서 어차피 이거 하니까 그냥 우리 돈 아니니까 그냥 넣어. 그냥 올린 거야? 그렇지. 아니 물론 땅값 비싼 것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 개 여의도는 비싸지 2,500원 넘어. 그래 법인카드 사용지대잖아. 아, 거기가 물론 그 국회의원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이게 증권가도 있고 많이 받는 게 아니다. 돈을 기자가 아니 많이 생각할 때? 받는 거 아닌 거 아니지. 나보다 훨씬 많은데. 아니 일하는 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거 일하는 거에 아닌가? 비해서 아니, 이건 좀 국회의원은 출근은 나는- 매일 해? 뭐 솔직히 뭐 나 진짜 사바사긴 궁금해. 하겠지만. 그 여의도 국회로 출근은 매일 근데 해? 이 의원실로? 사람들은 지역구에도 간다고 하겠지. 그래. 근데 사실 지역구도 지역구에는 국회 간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지역구 간다고 하고 이런 거 있지 않겠어? 근데 이 지역구 의원들 보면 국회를 오냐 안 오냐 이 문제로 보자면은 열심히 안 온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일단 업무량 그게 국민들을 위한 건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업무량 자체는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는 사람들 많거든. 새벽부터 예를 들자면 지역에 무슨 등산회가 있어. 그럼 등산회 가면 버스가 있잖아. 가서 새벽에 가서 인사하고 한단 말이야. 야심이 있는 쉽지 사람들은 않네. 지역구 아니 의원은. 정말 힘들어. 정말 빡세고 좋은데 아니 빡세고 힘든데 그런데 국회에 와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가 국민들을 위한 일이냐 이거는 좀 애매한 면이 있잖아. 아, 그게 그러네. 자기가 재선을 하고 아니면 3선하고 4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라서 그게 국민들을 위한 일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노는 사람은 없어. 이게 국회를 하고 요번에 하고 그만해야지 나 이제 안녕해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고 정말 대충대충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맛을 보면 그렇게 안 되나 봐. 계속 또 하고 싶어 하거든. 그만하고 그러니까. 싶어 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스케줄 자체는 진짜 살인적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민주당의 너무 송기현 가혹하네. 의원은 강원도 지역구인데 매일 출퇴근해.
매달 차량 주유비와 유지비 등으로 146만 원을 추가로 받으니까 나도 운전 안 하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46만 원 뭐라고? 146만 원을 아, 받는. 내가 어차피 자기가 운전해서 지역구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의원들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의 3.36배를 받는다고. 아니 많긴 많은데 나도 이게 고민인데 많아. 그런데 나도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국회의원들을 돈을 조금 주면은 이건 뭐 옹호하는 쪽의 논리겠지만 비리나 이런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급여가 적어져서. 많이 받는다고. 근데 에이. 너무 궁색하게 주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논리 중에 하나야. 아니 사실 이 사람들이 뭐 돈만 그렇게 많이 받는 거 아니잖아. 힘을 쓸 수 있는 게 그래. 가장 큰 총체적인 그거잖아. 그거죠. 맞아. 근데 돈을 받고 열심히 하면 되지 사실.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마 큰 문제겠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되게 지역구에 뭐 오니길이라도 나눠줘야지 뭐. 그러지 않아? 왜 오니길이야?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아, 나 원래 상원 하원도 물어보려 했는데 뭐 상원아 얘기시나. 미국?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법사위원장 법사위를 비판할 때 한국의 상원이냐 이렇게 비판하거든. 그러면 이해가 쉽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니네가 왜 다 맡고 있냐, 니네가 상원이냐 이렇게 비판한단 말이야. 권한 좀 약화시켜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건 그럼 어쨌든 이제 최종 보스몹이네. 미국이랑 거기도. 일본 같은 데는 하원에서 거쳐서 상원에서 그래. 근데 약간 그거는 복잡해. 나라마다 좀 다르고 내용이 복잡한데. 근데 대충 그런 느낌? 그런 의미도 있어. 상원이냐 하원이냐고 할 때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잖아. 주 단위도 있고 맞아. 연방도 복잡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한데 어쨌든 크게 보면 상원이냐고 하면 그런 표현도 써. 법사위원장은 상원이냐, 상원위원장이냐 이렇게. 그 우리 작가님이 이거를 꼭 궁금해하다고 마지막 질문. 국회 조경도 좋고 너무 좋아. 점점점. 좋아, 진짜 좋아. 국회 혜태상 아래에 포도주가 있다면서 진짜 이렇게 왔어. 진짜 근데 이게 와인? 근데 나도 내용 알아보니까 그냥 별건 아니고 혜태상을 만들었잖아. 국회 앞에 혜태상 혜태? 어디서 만들었게? 혜태에서. 뭐죠? 진짜? 너 뭐야? 천재인데? 국회 앞에 있는 혜태상을 1975년에 의사당 준공할 때 혜태에서 3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기념 약간 후원한다는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혜태상 하나를 만드는 3천만 원이었어. 양쪽에 만들었대. 두 개 있거든. 암수로 만들었는데 혜태가 당시 처음으로 와인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노블 와인이라는 이름이었대. 그 노블 와인을 36병씩인가? 이렇게 묻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양쪽에 100년 뒤에. 각각? 100년 뒤에 그럼 72병이 꺼내서 100년 마시자고. 뒤에 꺼내야 돼? 꺼내서 마시자고 그냥 그렇게 한 그럼 건데. 2075년? 나 이때 몇 살이야? 못 몰라. 나는 못 내가 모르겠다. 85살인데? 그러니까 내가 80 몇 그때는 살이야. 그 관심 없겠지. 그거 땄는지. 그럼 맛있겠어? 먹으라고 하면 먹겠어? 난 약간 내가 85살이니까 그냥 먹겠어.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국회 지정석이야? 국회 본회의. 지정석이야. 본회의장 지정석이야. 그거 자리 배치도 국회의장. 아니 의장이 하는 거 아니고 기준이 있어. 선수별로? 가운데는 의장을 기준으로 해서 1당. 1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잖아. 나오니까. 그 국회의장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가지고 연설한 적 한 번 있었거든. 시정연설. 그때 보면은 가운데를 지나간단 말이야. 윤 대통령이. 맞아. 근데 악수를 했었어. 근데 그 대상들이 다 민주당 의원들이었거든. 그게 가운데에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구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의원들하고 일일이 다 악수를 했는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니까 가운데가. 일당이 가운데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아니 명패가 다 붙어 있어. 명패가 다 붙어 있어서. 그뭐 이렇게 문자 같은 거 하다가 기자들한 사진 기자들이 확대해서 찍고 막 그러잖아. 사진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은 그 뒤에 한층 정도 높은 위에 위치에 있을 거예요. 좌석이 있거든. 거기서 망원 카메라로 다 보잖아. 계속 다 찍어. 다 진짜 찍고 그 중에 남사스러운 문자들 많이. 근데 일부러 공개하는 사람도 있잖아. 대놓고. 전략적으로 왜? 하는 사람도 많지. 튀려고 또? 아니 흘리려고. 흘리려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당시 상황이 있겠지만 정무적으로 이걸 흘리는 게 유리하다 이런 것들은 내용들은 흘리기도 하지. 나는 오늘 이걸 들으면서 그냥 소수 정당이 너무 불쌍했어. 난 어쨌든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했지. 같은 말인데 되게 뉘앙스가 다르다. 같은 생각이잖아. 여기는 약간 측은지심이고 여긴 야망 약간 난 그런 거 어떻게든 같은데.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거 얘기해줘. 성비랑 국회 성비 나 이런 것도 궁금해. 성비 어떻게 되고 그래. 평균 연령 도대체 어떻게 되고 최연소 누구고 최연장자 몇 살인지. 성비는 남자가
81.5%. 지금? 21대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자가 18.5%고 생각보다 차이가 더 나네. 내 생각보다. 근데 여기에 비례 포함해서도잖아. 비례 맞아. 포함해서. 비례 포함해서야. 그게 무슨 비례에는 의미야? 상대적으로 여성 의원들을 많이 배치하거든. 아. 예를 들자면 비례 1번은 웬만하면 여자야. 비례 1번은 다 여자를 그랬던 준다는 것 게 같다. 거의 관례야. 여성이 좀 적다 배려한다 이런 의미고. 근데도 이 정도로 적다는 거는 지역구에는 거의 없다는 거지. 그리고 평균 나이는 지금 21대 국회에서는 54.9세인데 생각보다 어리네. 20대 국회에서는 55.5세였대. 각 정당이 쇄신 얘기하면서 나이 낮춘다고 하거든. 그런 결과가 좀 이어진 것 같아. 다선 의원들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거든. 다선 의원들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낮아지는 영향이 있지. 제일 어르신은 누구야 지금? 제일 연장자 누굴까 맞춰보자. 김진표인가? 김진표? 그 삼선인 거 아니에요? 김진표 의원이다. 김진표 의원은 47년생이네. 47년생? 김진표? 김진태 국회의장. 말고 김진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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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나이 많으시다. 76 나이 세인 많으시네. 건가? 몇 선이잖아. 75세. 삼선이라며 네가 삼선밖에 안 됐어 아니야, 근데? 삼선 아니, 아니야. 5선 아니야? 5선인가? 5선이야 5선. 2004년 제17대 국회 때부터 했다는데. 대략 17, 18, 2007년? 19, 20, 21. 2007년 너 몇 살이야? 너 애기 아니냐? 아니 2004년부터 했다니까. 2004년? 나 이때 4학년이야. 4학년 애가 지금 여기 사회인이 돼서 곧 서른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국회의원을 했다고? 아 근데 외국도 많지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외국은 더 많은가? 젊을 때부터 해가지고 바이든 이런 그치. 사람. 다선 그래 하긴 뭐 되게 마크롱도 많고. 젊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청년 정치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 구조야 기본적으로. 왜냐면 당협위원장이라는 걸 하면 아니야 또 어려운 얘기하자. 당협위원장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구가 있잖아. 서울 양천 갑 지역위원장이 있거든. 보통 국회의원이면 지역위원장이야. 근데 양당이 있잖아. 예를 들자면 다른 당도 더 있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이 국회의원이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 이 사람도 어쨌든 그 지역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당도. 거기가 당협위원장이야. 국회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이자 국회의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회의원이면 다 그 지역을 담당하고 국회의원이 아니면 원외라고 해서 아까 원내라고 했잖아.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거든. 근데 이 당협위원장이 되면은 사무실 운영을 해줘야 돼. 왜냐면 직원도 한 2명 써야 되고. 그럼 그 지역구마다 당협위원장이 다 또 있는 거야? 다 있지. 큰 정당들은 다 있지. 조그만 정당들은 다 못 놓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큰 정당들은 대체로 다 난 있고. 당협위원장도 뭐 전국에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진짜 많겠네. 지역구가.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개수만큼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당협위원장 운영할 때 원외면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거기 사무실 얻고 직원 한 2명 쓰고 그 당에서 그러면은 지원 안 해줘? 당연히 안 해주지. 그럼 자비로 해? 자비로 하는데 한 땅값이 싼 데는 좀 월세가 싸니까 낮은데 서울 기준으로는 거의 1,000은 기본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월 한 달에. 월 1,000은 근데 들어가니까 당협위원장은 세비로 월급 받고 이러지도 못하잖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주지. 그래서 당비도 청년들이- 없이? 당비를 당비도 오히려 없이? 내. 그런 사람들은. 특별 당비라고 해서 꽤 많이 내. 돈 없으면 못하겠다. 절대 못하지. 그래서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들은 못해. 그런데 독일 같은 데들은 다 지원을 해주면서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지. 온유래 온유래 온유래. 아무튼 그래서 고마워 봉 기자. 땡큐. 너무 피곤하다. 정리가 잘 됐나? 나 이제 전반기 후반기 한 것만으로도. 진짜 많이 했네. 야 너 근데 너는 새로 알게 된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새로 알게 된 거. 나 행정학과야. 아 나 행정학과야. 도수는 뭐야? 방을 전공이. 행정학과 좋네. 나 사회학과야.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할 수 있지. 알겠어. 오늘 여기까지.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빠이.